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나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 뒤에 피아노 보이시죠? 이번엔 새로 장만했습니다. 지금 집에도 피아노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큰맘 먹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아쉽게도 피아노 연습할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요즘 저 다시 새로운 연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란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하하. 겨울방학은 좀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열심히 하려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오디오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위스티리아 저택 뒤의 이야기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얘기는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산페드로의 호랑이. 순식간에 그 사람의 경력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문명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를 지배해온 수많은 군주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피에 굶주린 폭군이었다. 힘이 세고 대담무쌍하며 정력적인 이 사람은 10년, 아니 12년 동안이나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온갖 폭정을 베풀었다. 중화아메리카 전역에서 그의 이름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드디어 폭정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극악무도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반란의 조짐이 보이자 신복들을 태운 배에 가만히 재화를 옮겨 실으라고 명했다. 이튿날 폭도들이 궁전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곳은 이미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독재자도 없었고 두 딸도 없었으며 비서도 재산도 무엇 하나 눈에 띄질 않았다. 그날 이후 그의 행방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유럽의 신문에서 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몇 번이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베인스 경감이 말을 이었다.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산페드로의 국기는 그 편지에 적혀있던 녹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핸더슨이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날에 그의 행적을 조사해봤습니다. 파리, 로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산페드로를 출발한 배는 1886년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사람들은 계속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가 있는 곳을 찾아낸 겁니다. 1년 전에 그를 찾아냈어요. 조금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베인스 경감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버넷이 얘기를 시작했다. 전에도 파리에서 암살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악마가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도 용감하고 고귀한 가르시아가 목숨을 잃고 그 괴물은 목숨을 부지했어요. 하지만 그를 처단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언젠간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오고 말 겁니다. 내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이 일은 반드시 실현되고 말 겁니다. 그녀가 가느다란 손을 굳게 쥐었다. 격렬한 증오심 때문에 여인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이번 사건에 왜 관여하게 된 거죠? 영국인 여자가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에 관여할 줄이야. 홈즈가 물었다. 이것 말고는 달리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산페드로에서 흘렸던 많은 피와 그 사람이 배에 가득 훔쳐 달아난 재산에 대해서 영국의 법률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당신들에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여겨지겠죠. 하지만 우린 알고 있어요.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진실을 배웠거든요. 돈 무릴로 같은 악마는 지옥에도 없을 겁니다. 희생자들이 복수를 부르짖고 있는 한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어요. 그는 틀림없이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난폭한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했나요?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악당은 언제나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우수한 인물이 나타나면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그들을 죽였어요. 제 본명은 빅토리아 두란도예요. 남편은 런던에 주재하고 있던 산페드로의 공사였죠. 우린 런던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처럼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죠. 불행하게도 남편에 대한 평판을 들은 돈 무릴로가 적당한 구실로 남편을 본국으로 불러들여 살해했어요. 운명을 예감했던 것인지 남편은 절 절대로 데려가지 않았죠. 그의 재산은 전부 몰수당했고 남은 것이라곤 약간의 돈과 찢어진 마음뿐이었어요. 그 후 폭군 돈 무릴로는 실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으로 도망갔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거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결말을 원치 않죠. 그들은 결사를 만들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그 폭군이 이름을 핸더슨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전 그들 가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그것을 동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됐죠. 그래서 가정교사로 그 집에 잠입했어요. 식사를 할 때마다 마주치는 여자가 예고 1시간 만에 죽여버린 남자의 미망인일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전 그 남자에게 상냥하게 대했고 아이들에 대한 제 의무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들은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쳤고 드디어 추적자를 따돌리고 하이 게이블 저택으로 돌아왔죠. 이 집은 그가 영국에서 처음 왔을 때 산 집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정의의 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산페드로 고관의 아들인 가르시아가요. 가르시아는 그 사람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신분은 낮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료 2사람과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3사람 모두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죠. 돈 무릴로는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어딜 가든 신복인 루카스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낮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밤에는 혼자 자기 때문에 그를 덮칠 기회가 있었어요.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로 한 날 밤, 전 미리 약속한 대로 가르시아에게 마지막 지시를 보냈죠. 왜냐하면 돈 무릴로는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침실을 자주 바꿨거든요. 전 문을 미리 열어놓고 마찻길에 면한 창으로 가서 녹색이나 흰색 등불로 일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그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비서 루카스가 절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시아에게 보낼 편지를 완성시킨 순간 뒤에 숨어있던 그가 절 덮쳤어요. 절 방으로 끌고 간 그와 돈 무릴로는 반역자라며 절 몰아세웠죠. 물론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러면 뒤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어요. 둘이 오랜 얘기 나눈 끝에 절 죽이는 건 너무 위험하단 결론을 내리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가르시아는 영원히 없애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게 재갈을 물린 뒤 팔을 비틀어 가르시아의 주소를 자백하도록 했어요. 가르시아를 죽일 생각이었단 사실을 알았다면 비록 팔이 찢겨났다 하더라도 결코 자백하지 않았을 텐데. 루카스는 내가 쓴 편지에 수신인을 적고 커프스 단추로 봉인한 다음 하인 호세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했죠. 그들이 어떻게 가르시아를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를 죽인 건 돈 무릴로입니다. 루카스는 집에 남아서 절 감시했거든요. 구불구불한 오솔길 옆에 가시금작한 숲을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곳으로 오던 가르시아를 습격했을 겁니다. 처음엔 가르시아를 집 안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도둑을 발견하여 죽인 것처럼 꾸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 경찰을 불러들이면 곧 그들의 정체가 알려져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가르시아의 사망 소식에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복수를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됐죠.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범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절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전에 쓰던 방에 절 가둬놓고 무시무시한 말로 협박하기도 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학대를 하기도 했어요. 이 어깨에 찔린 자국과 두 팔의 멍을 보세요. 그때 창밖으로 커다란 소리를 질렀더니 재갈을 물리더군요. 그런 끔찍한 날들이 5일이나 계속됐어요. 그동안 그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오늘 오후가 돼서야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데 먹고 난 후에 제가 마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마약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진 전 반은 끌려가다시피 해서 반은 엎혀가다시피 해서 마차에 올랐죠. 그러곤 그대로 기차에 끌려 올라갔어요. 기차가 움직이는 순간 지금이 아니면 도망칠 기회가 없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차에서 뛰어내렸지만 그들이 쫓아와서 다시 끌고 왔죠. 만일 이 사람이 마차에 태워주지 않았다면 전 억지로 끌려가고 말았을 거예요. 덕분에 그 사람들 손길에서 멀리 도망칠 수 있었죠.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얘기에 도취해 있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홈즈였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겠는걸. 경찰의 조사는 끝났지만 지금부터 법률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니까 말이야. 홈즈가 고개를 옆으로 흔들며 말했다. 맞는 말이야. 엄연히 뛰어난 변호사에게 걸리면 정당방위로 풀려날지도 모르겠어. 실제로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겠지만 재판에 걸 수 있는 건 이번 사건뿐이니까. 내가 말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법률이란 것도 꽤 쓸만한 녀석 같습니다. 틀림없이 정당방위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목적으로 냉혹하게 타인을 불러들였다면 그건 도저히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이 게이블 저택 사람들을 다음에 열리는 길포드 순회 재판에 회부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지금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지만 산페드로의 호랑이가 죗값을 치른 것은 그로부터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였다. 교활하고 대담한 폭군과 그의 동행은 에드몬튼가에 있는 하숙집에서 묵는 척하곤 뒷문을 통해 커진 광장으로 빠져나가 그대로 추격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이후 영국 내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마드리드에 있는 에스큐리얼 호텔에서 몬탈바 후작과 그의 비서인 롤 리가 살해되었다. 허무주의자의 소행이라고는 여겼지만 결국 범인은 잡아들이지 못했다.
베인스 경감이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 집 하숙집으로 찾아와 살해당한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검은 피부의 비서와 난폭한 얼굴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검은 눈에 두꺼운 눈썹을 가진 주인.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드디어 정의의 심판이 가해진 것이다. 그날 밤 홈즈가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어. 왓슨, 자네가 좋아하는 아담한 얘기로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얘기가 두 대륙에 걸쳐서 진행되고 베일에 쌓인 두 개의 그룹이 등장하니 말일세. 거기다가 우리의 존경할 만한 친구 에클스까지. 그 사람까지 가세해서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지 않았나. 에클스를 끌어당기다니 죽은 가르시아 씨의 치밀한 계획과 방어 본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훌륭한 경관과 협력해서 중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파헤쳤어. 그 덕분에 험한 길을 더듬어 가긴 했지만 결국엔 진상을 밝혀낼 수가 있었지. 이런 점들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그러면 요리사가 위스테리아 저택을 다시 찾은 이유는 뭘까? 부엌에 있는 기묘한 미라 때문이었어. 그는 산페드로의 오지에서 살던 사람으로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지. 동료와 함께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도망갈 때 그런 눈에 띄는 물건은 그냥 두고 가자고 동료가 그를 설득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것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튿날 위스테리아 저택을 다시 찾은 거야.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윌터스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었어. 그는 사흘 동안 참았지만 신앙이라는 미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택을 찾은 거야. 베인스 경감은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앞에선 그 문제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어. 하지만 실제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덫을 놓아서 요리사를 잡은 거지. 더 알고 싶은 게 있나, 왓슨? 갈갈이 찢긴 새하고 피가 담긴 양동이, 검게 타버린 뼈 등 부엌에 있던 그 기분 나쁜 물건들은 뭐지?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수첩을 넘겼다.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대형 박물관으로 외출을 했던 날,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네. 지금부터 읽는 내용은 에커만의 부두교와 흑인의 종교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야. 참된 부두교들은 중대한 일을 치르기에 앞서 사악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반드시 산제물을 바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간을 산제물로 바친 뒤 인육을 먹기도 한다. 보통은 하얀 수탉이나 검은 염소를 제물로 바친다. 수탉은 산채로 찢으며 염소는 목을 베어 몸통을 태운다. 그러니까 그 요리사는 정확하게 의식을 거해야 한 거야. 이상한 얘기 아닌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재미있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지. 홈즈는 이렇게 말하며 천천히 수첩을 접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위스테리아 저택 마지막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새벽 3시 38분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까지는 꽤 바빴기 때문에 지금 잠자기에 앞서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어우, 저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